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범산듀옴 SW 소년. 정말 대단한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세상에,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비가 가는데, 리콜도 안 돼. 정말 멍청한 짓이야. 그리고 그가 그런 짓을 한 건 처음도 아니야. 도엠은 옛 클럽을 상대로 한 골을 넣지 않고 시즌이 별로 좋지 않은 홍에게 맡겼어. 이번에는 그에게 압박이 가해지네. 어서. 분명히 동점골은 페널티 지점에서 나왔어. 그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 그는 골 넣는 걸 잊고, 모든 걸 잊고, 케파를 접촉시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리고 어떻게 된 거지? 케파가 그에게 접촉할 기회를 주는 거야. 심지어 아주 가벼운 접촉이라도. 심판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었어. 보통은 작은 접촉이 있고, 심판이 지금 뭐라고 결정하든 페널티야.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손해였어. 우리는 그런 신체성을 찾으려고 모든 경기를 해. 아직도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경기 시간을 필요로 하는 팀을 보면, 지금 우리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페널티킥이라는 신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게임에 임할 때 무엇을 하게 될지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지. 경기 후에, 훈련 후에는 항상 연습을 하세요. 그래, 이건 내가 실수한 이후 늘 원했던 페널티였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샵, 본머스는 손흥민의 자산 이전까지 범위였습니다. 특히 8위라는 성적으로 13위 토트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색적인 상황이고, 승리로 끝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오래도록 자랑할 런던 동방이 모험일 것입니다. 손흥민의 PK와 함께 행복한 여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본머스 영상을 최대한 제한해서 표시하려는 이유는 동점골 상황에서 욕설이 너무 많아지기 힘듭니다. 후 폴로 키프 경기 기자 아근 플러스와 전투를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후 유니버스를 펼치지 못했다는 트위터 글에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어와서 골대를 맞고 PK를 허용하고 집중해야 했습니다. 너한테 차라도 한잔 해야 하겠나요? 폴로 키프 기자의 강력한 승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 PK를 얻었던 역사입니다. 본머스는 유로파 16강에서 1차 빌드업이 봉급 토트넘을 당연히 알고 있고 함께 막판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공이 오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흥민은 결국 1차 빌드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종 서드가 아니라 하프라인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의 강력한 대인 마크는 본머스 감독이 손흥민에게 공이 가는 상황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등 뒤의 선수를 파악하고 단순한 시도보다 빈 공간에 있는 동료를 활용하는 해답을 찾아냅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수비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경기장의 가장 빈 공간을 향해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스펜스에게 집중되는 순간 스프린트와 동시에 전방 침투를 시도합니다. 이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였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상대 수비보다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스펜스와 메디스는 정석적인 연계를 통해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했고 결국 PK를 획득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윙백이 아닌 윙어 역할을 했습니다. 본머스 입장에서는 후반 81분까지 펼쳤던 전투적인 전방 압박이 단 한 명의 공격수 지원으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전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PK를 얻어내는 일반적인 9번 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며 동료의 패스로 PK를 타고 득점 숫자만 올리는 스트라이커와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폴로 키프 기자가 트위터에서 악플에 강하게 조롱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들어와서 골대를 맞췄고 PK를 얻어냈으며
득점까지 했다. 너한테 가서 차라도 한 잔 끓여줘야 할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손흥민은 팀의 엔진이자 기어 역할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전체 유효 슈팅이 4개에 그쳤다는 것은 90분 내내 그들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축구에서는 90분 동안 되지 않던 것이 단 한 명의 선택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손흥민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2대1이라는 결과는 분명 팀과 선수 모두에게 아쉬웠지만 최소한 본머스전 패배라는 최악의 가정보다는 나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한마디는 울버햄튼전 이후 손흥민이 PK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 인터뷰입니다. PK 실축은 흔한 일이지만 2번 연속 실축하면 헤드라인의 글씨 굵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한 번 더 실패했다면 치명적인 결과였고 다음번 PK에서도 키커로 남을 명분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과거 손흥민은 황희찬의 PK 상황에서 몸을 돌려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PK는 가장 떨리는 순간이며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던 손흥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키커로서 직접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울버햄튼전 이후 팀 훈련이 끝난 후에도 개인 연습을 하며 얼마나 많은 슈팅을 연습했을지 인터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또 놓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다음에는 꼭 넣겠다라는 기대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득점 이후 그는 곧바로 공을 챙겨 자리를 옮겼지만 관중석을 향해 폭발적인 점프와 함께 포효했습니다. 오늘 그는 단순한 득점자가 아니라 몇 달 동안 홀로 훈련장에서 PK를 연습한 선수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찍히기까지는 기나긴 영상이 존재합니다. 팀 훈련 이후에도 슈팅 연습을 계속해온 그는 어릴 적부터 이어온 습관처럼 PK 실축을 극복해냈습니다. 평생의 노력 끝에 맞이한 실패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밤새 공부했지만 시험을 망친 사람과 놀다가 시험을 망친 사람의 기분은 다르다. 손흥민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슈팅 훈련이었습니다. 실축하는 것이 축구이고 다음번엔 득점하며 스스로 아쉬운 기억을 지워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따라 손흥민은 저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지만 화면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필요 없을 정도로 여전히 중요한 선수입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우리만의 PK 찬스가 온다면 꼭 득점하고 포효하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